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과학부 이수동입니다. 오늘은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객체라는 단어는 앞에 강의를 들으면서도 제법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시간에 프로그래밍과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메모리와 객체를 언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컴퓨터에서 메모리라는 것은 우리가 짐을 보관하기 위한 선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요. 객체는 이제 하나의 상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컴퓨터의 구동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우리의 프로그래밍 코드, 이제 그 뒤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여러분 여러 코드를 보고 작성해 봤는데, 이 코드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객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성해낸 모든 데이터를 사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num이라는 number라는 이제 단어의 줄임말로 변수의 명을 정하고 이 변수에 7을 할당했어요. 그럼 뭐 여기 좀 어려운 말로 뭐 해놨는데, 사실 하나 이해를 해보면 이 순간 객체가 생성된 거예요. 자, 이제 프로그래머는 원하는 것은 num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 변수는 이름표죠. 메모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름표고, 7이라는 값을 이 넘버에 할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코딩할 때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개념인데, 이 메모리 관점에서 보면은 7이라는 게 담긴 어떤 상자를 만들고, 그쵸? 그 상자에다가 num이라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말로 하면은 앞뒤가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맞죠? 그쵸? 객체에다가 변수를 붙였다라기보다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하시면 되고, 양쪽이 무슨 말인지, 뭐가 다른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때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하는 일은 7이라는 값이 담긴 정수 유형의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 유형이라는 건 앞에서 배운 인티저, int 타입을 가진 7이라는 어떤 하나의 객체, 덩어리가 생긴 겁니다. 이 객체를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를 레퍼런스를 넘버에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라는 개념이 따로 있고, 그 변수에 이 객체를 딱 매칭시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어쨌든 7이라는 값이 들어있고, 그게 인티저임을 표시하는 자료형이 있고, 뭐 참조라는 게 있는데, 참조라는 건 뭐 이따 칩시다.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넘버라는 이름의 포스트잇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넘버가 포스트잇을 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넘버라는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막 하면 얘는 이제 그 상자를 참조하는 거죠. 그 상자 안에서 인티저라는 정수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이 바로 객체의 유형이에요. 앞에서 배웠던 말로는 자료형, 타입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정수라고 정의된 거는 정수라는 객체 유형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뭐 4층 연산 할 때 정수끼리 빼고 더하고 곱하고 나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정수는 뭐 이뮤터블한 불가변의 자료형이었죠.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이 정수에다가 뭐 우리 별표 2개 하고 2라고 쓰면 7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스트링에다가는 제곱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약속들은 왜 되고 뭐 어디엔 되고 왜 안 되냐. 그거는 그 객체 유형에 미리 정의된 성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버에다가 5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이 값이 바뀐 거예요. 7에서 5가 된 것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죠. 인티저라는 것 똑같고, 이 변수의 이름이 넘버라는 것 똑같고. 하지만 num에다가 넘버라는 스트링을 명령했다면 완전히 다른 객체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런 거가 왜 일어나는 거냐.
이번 강의에서는 그 외에 대한 대답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에서 객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클래스라는 기능을 통해 나만의 객체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객체의 클래스가 인티저냐 스트링이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티저나 스트링 같은 객체의 유형을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클래스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새로운 객체, 뭐 아무개, 제 이름이 이수동이니까 뭐 LSD라는 객체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성질을 규정하는. 넌 자칭연산은 돼야 돼. 너는 이런 메서드를 가져야 돼. 너는 이런 신텍스를 추가하면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제 한 차원 여러분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객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객체는 상자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객체는 데이터와 코드를 포함하는 커스텀 자료 구조입니다. 라고 했어요. 말이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객체는 그냥 데이터는 사실 변수 또는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코드는 함수 또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에서 정의된 개별 객체는 인스턴스로 표현됩니다. 자, 정수라는 거는 유형이고 객체의 유형이고 정수 객체라고 하면은 이 정수 타입을 가진 어떤 값이든 생성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 그거를 7, 5 이렇게 생성할 때마다 하나씩 실제로 생겨나는 실물 그거는 인스턴스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객체라는 거는 하나의 도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도장을 파요. 우리가 객체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빨강색 물감에다가 딱 적셔서 팍 찍어요. 그러면 종이에 찍힌 그 도장 마크 하나가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파란색 잉크를 찍어서 또 찍어요. 뭐 이런 걸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객체라는 거 그리고 객체의 속성 그리고 메서드는 우리 많이 배웠죠. 앞에서 함수죠. 그러니까는 어떤 객체 뒤에 붙어서 뭔가가 실행되는 함수. 뒤에서 계속 나와요. 자, 봅시다. 요거가 하나씩 생긴 게 인스턴스다. 자, 그러면은 객체는 우리가 명사로 메서드는 동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7이라는 값을 가진 정수 객체는 덧셈이나 곱셈 같은 계산을 쉽게 해주는 객체다. 그렇죠? 값 8은 또 다른 객체예요. 이거는 우리가 명사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존재하는 명시적인 어떤 것 개념. 이를 통해 파이썬 어딘가에 7과 8이 속하는 정수 클래스가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상해 볼 수 있고 문자열도 마찬가지예요. cat과 dog도 객체고 capitalize나 replace 같은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at.capitalize 하면은 대문자가 됐었죠. 좀 해볼까요? 너무 말만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cat. 우리가 capitalize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죠? 첫 번째 실행이라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너무나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이렇게 대문자가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메서드잖아요. 그러니까 객체라는 거 명사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의 단위, 아이템. 그리고 요거에 대한 요거를 어떻게 뭐 변화시키거나 이 객체가 어떻게 뭐 행동하거나 뭐 어떠한 뭐 기능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메서드가 되는 거죠.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설명드리니까 좀 알겠다 하는 사람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사람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느낌으로만 여러분 받아들여도 됩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클래스를 선언해 볼게요. 처음에 뭐 객체가 있고 뭐 객체를 뭐 만드는 게 클래스라고 그래 그렇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인드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클래스를 선언하기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우리가 함수를 선언할 때 definition 하고 def 하고 한 칸 띄고 뭐 했듯이 클래스는 함수랑 비슷하게 정의하는 건데 이제 클래스하고 한 칸 띄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객체에 포함된 내용을 나타내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앞서 객체를 상자에 비유했고 클래스는 상자를 만드는 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자를 규정하는 뭔가의 틀, 붕어빵 틀 같은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은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인 cat 클래스를 제가 한번 정의해 볼게요. 클래스 cat 하고 이 패스는 여러분 함수 때도 배웠듯이, 자, 내가 클래스를 지정하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지금 그냥 클래스 하나, cat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만 하나 만들고 아무 기능은 없어. 근데 이거 그냥 땡땡하고 그냥 비워두면 안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치는 거예요. 패스. 그쵸? 패스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현재 cat 클래스는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클래스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제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메모리상에 cat이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클래스가 탄생했구나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함수처럼 클래스 이름을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이제 비로소 생성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cat이라는 클래스를 가진 하나의 cat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고양이 한 마리, 그러면은 고양이 1, 그다음에 another cat에는 고양이 2, 고양이 3,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은 뭐 이수동, 그 다음에 뭐 홍길동, 그 다음에 뭐 김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 프린트를 해보면 cat은 어떤 거예요? cat이라는 오브젝트가 생겼다는 거예요. 객체. 어디에? 뭐 이러이러한 주소에. 그렇군.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속성은 이제 cat이라는 속성은 이제 클래스나 객체 내부의 변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cat이라는 걸 아까 만들었는데 뭔가를 하려고 클래스를 정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만든 고양이에다가 뭐 이름도 넣고 나이도 넣고 이제 이 고양이의 신상명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해볼게요. 객체는 클래스가 생성될 때 요 당시의 객체의 속성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 객체에다가 추후에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속성을. 이 속성 자체는 또 다른 객체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 cat에다가 age를 넣었어요. 이 고양이의 나이는 3살이야. 이 고양이의 이름은 키티야.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print a cat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아까처럼 cat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cat이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하나 생성되었죠. 똑같은 애가 있는데 그 안에 내가 이제 속성들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은 another cat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age가 있나요? 없어요. no attribute age. 그러니까는 같은 cat이라는 객체로, 그러니까 클래스로 정의된 객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요게 이 객체가 태어난 다음에 이 객체에다가 내가 이름표를 달아준 거니까 이 cat이라는 애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필요하면 내가 쓰면 돼요. 뭐 another cat은 2살이고 another cat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뭐 프린스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아래에서는 이제 프린트를 하면은 점 뭐 age를 하고 뭐 이걸 네임을 하면 이제 뭔가가 나오는 거죠. 이제 대충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cat이라는 게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뭐 객체가 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씩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객체를 생성할 때 속성을 할당하려면 초기화 메서드인 initialize를 사용합니다. initialize. initialize는 클래스 정의에서 개별 객체를 초기화하는 특수 메서드입니다. 셀프 매개 변수는 개별 객체 자신을 참조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어려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init이라는 함수를 여기다 썼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메서드예요. 자, 클래스가 메서드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자, 클래스는 뭐냐면은 이 하나가 생기는 객체가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을 다 정의하는, 그걸 포괄하는 하나의 정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행동들, 이 객체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정의해주는 게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함수랑 똑같은 건데 메서드는 뭐예요? 객체에 종속된 함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객체 안에서 이 객체 하에서 정의된 함수들, 그것 중에 init
앞뒤로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두 개 있는 거는 미리 파이썬에서 지정된 키워드로서 이 객체, 이 클래스를 초기화해주는 함수예요. 초기화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셀프는 이 클래스로 생성될 객체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클래스 cat 한 다음에 그냥 패스하고 나서 cat 하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캣에 있는 특징을 다 가져오는 하나의 한 마리의 고양이야. 고양이가 어떤 애인지는 여기에 이 백과사전에 다 들어있고, 요걸 가지고 태어나. 한 마리가, 아기 고양이가.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캣 안에는 많은 함수들을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 캣이 뭔가 속성을 미리 가지게끔 할 건데, 그때 이 생긴 객체가 셀프로 인식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클래스로 만들 객체가 요 셀프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가볼게요. 이니셜라이즈에 들어가는 input argument는 이 함수의 입력 인수는 앞에 있는 셀프는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이 지금 name, 요 name이라는 걸 추가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회원가입할 때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빨간 별표가 있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으로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죠. 맞아요? 여러분이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는 어때요? 빨간색 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도 빨간색 별표가 있고요. 주소도 뭐 빨간색 별표가 있고요. 그런데 직업은 빨간색 별표가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 빨간색 별표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입력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없는 거는 주소는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직업은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초기화 메서드에 있는 인풋 아규먼트는 빨간 별표를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 앞으로 캣이라는 고양이를 만들려면 무조건 이름을 붙여. 이름 없는 고양이는 지금부터 못 만들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진짜인지 볼까요? 내가 마이캣에다가 이제 캣이라는 걸 그냥 만들어 아까처럼 해줘. 그냥 해줘. 안 돼요. 안 돼. 왜? 이거 있잖아. 초기화. 빨간 별표 안 채웠으면 회원가입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캣하고 이름을 정할게요. 키티. 키티라고 정하면 되는군. 그 다음에 my cat name 하면 키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파이썬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위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cat 클래스의 정의를 찾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는데? 요거예요 지금. 요거. cat 클래스 정의를 찾아요. 메모리에 새 객체를 초기화해요. 그 다음에 initialize 메서드를 호출해요. 새롭게 생성된 객체를 셀프에 전달하고 인수를 name에 전달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이거 제가 나중에 추가한 코드니까 그냥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여기에서 내가 cat을 이제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로 가는 거예요. 자, 오케이. 너가 myCat이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cat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하고 싶구나. 그러면 cat이 뭔데? 컴퓨터가. 너 언제 정의했어? 위에서 정의했어? 그럼 cat 한번 보자. 메모리에 새 객체를 초기화해. 객체를 만들어. 그래. 이 cat으로 하나 만들어줘. 네가 만들랬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시작돼요. initialize 첫 번째 함수가 나옵니다. 요거는 init이니까 초기화란 뜻은 뭐예요? 만들어질 때 맨 처음에 실행되는 거죠?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생성된 객체가 셀프에 전달돼요. 이래서 여기 셀프가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이 셀프는 너 뭐라고 만들었냐? 그래 이거 그러면은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인풋 아규먼트를 여기다 전달해. 그렇죠? 그래서 이 키티라는 거를 이쪽으로 이제 매칭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셀프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변수명이라고 해도 좀 맞지 않는 설명이고 요 생성되는 객체 그 자체 그게 이제 셀프가 되는 거죠. 그 인수에 전달하고 인수 요거 만들 때 썼던 인수 요 키티 요 인풋 아규먼트를 여기에다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네임에다 값을 저장하고 키티를 저장하고 객체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mycat 변수라는 포스트잇을 여기다 붙이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걸 두 개를 지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
myCat을 cat하고 kitty라고 하면은 age 넣어. 안 넣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인수들을 추가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빨간 별 표쳐 있는 거. 너 회원가입하려면은 비밀번호 입력해, 주소도 입력해 이렇게 쭉쭉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kitty하고 3을 넣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프린트 하면은 myCat에서 age 하면은 이제 age가 나오는 거죠. name 하면 name이 나오고. 말은 어려워 보여요. 이 글은 어려워 보이는데 이 예시를 통해서 이해, 그러니까 느낌, 몸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몸으로. 머리로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면 몸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다음에 연습이 되면 이제 머리로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까지 이해했으면 여러분 클래스를 다 이해한 거예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 뒤에 이제 메서드를 막 붙일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그 전에 상속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코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는 클래스를 그냥 사용하고 싶다 이 얘기죠? 그럼 제가 뭐 어떤 캣이라는 애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캣이라는 애를 내가 쓰고 싶어요. 내가 지금 만드는 코드에 고양이도 필요하고 강아지도 필요하고 송아지도 필요한데 캣이라는 거 만들어진 거 갖다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쓰다가 필요한 건 추가하고 싶어요. 앞에는 이니셜라이즈 하나만 있고 네임만 있었어요. 근데 나는 age를 추가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뭐 이니셜라이즈에 꼭 추가 안 하고요. age는 빨간 별표 안 한 채로 추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처럼 그냥 만든 다음에 뭐 깡통을 그냥 만들고 여기에다가 name이랑 age를 마음대로 추가했듯이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쓰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커스터마이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코드를 어떻게 짜냐는 거예요. 기존 클래스를 수정해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럼 클래스가 더 복잡해지죠. 자꾸만 덕지덕지 붙고 버전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가 코드를 만약에 잘못 건드려서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원본 캣이 망가져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든지 원본 파일은 안 건드리고 복사해놓고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여러분 뭐 과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존 클래스를 그럼 복사해가지고 새 클래스를 만들어요. 캣 밑줄 뭐 이런 걸요. cat2 뭐 이런 걸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코드가 너무 많아져요. 그럼 쓸 때마다 복붙 하면은 뭐 cat1, cat2, cat3 이게 계속 많아지잖아요. 관리가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상속이라는 걸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클래스에서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해서 새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 클래스의 코드는 건드리지 않고. 그 말이 새로운 클래스는 기존 클래스를 복사하지 않고도 기존 클래스의 모든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한번 볼게요. 기존 클래스에서 필요한 것만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싶어요. 기존 클래스의 행동, behavior, 즉 메서드들이죠. 또는 속성. 이거를 오버라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클래스는 우리가 요거 이제 오버라이드의 의미는 뒤에서 볼게요. 기존 클래스는 부모, 그리고 새 클래스는 자식, 그 다음에 기존은 슈퍼, 새 거는 서브, 베이스, 드라이브드 이렇게 짝꿍인데요.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뭐 부모 노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렇게 제일 많이 쓰고요. 뭐 슈퍼 서브도 많이 씁니다. 예시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동차를 나타내는 클래스 카와 SUV를 나타내는 클래스 SUV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두 개를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카, 클래스 SUV 이미의 두 개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SUV 안에는 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인풋으로. 요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함수의 인풋으로 함수가 들어간 거랑 좀 비슷하게 돼 있네요. SUV는 SUV이기 전에 일단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 안에다가 막 코드를 많이 짰어요. 뭐 자동차에 해당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자동차의 외형, 그다음에 뭐 바퀴의 수, 그다음에 연비, 뭐 엔진의 뭐 출력,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등 막 자동차가 가지는 많은 속성들이 있고 또 자동차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함수로 해가지고 자동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엑셀러레이트 하면은 뭐 자동차 가속, 그다음 브레이크 하면 자동차 멈춘다 이런 함수들도 막 만들었어요. DEF 해가지고 엄청 길게 만들어 놓고 SUV라는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니 SUV는 사실상 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은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SUV만의 특징이 더해지는 거죠. 맞아요? 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모든 자동차라면 응당 가져야 될 뭔가 특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단이 있고 트럭이 있고 버스가 있고 SUV가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스포츠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로 요 카에 있는 건 내가 다 갖다 쓸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일단 신텍스만 배워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is subclass냐 SUV가 카의 서브클래스니 true. 상속이 됐습니다. SUV는 카의 자식이에요. 자식. 자, 그러면은 카 클래스의 행동을 추가해 볼게요. 카는 일단 카라는 걸 네가 만들려면 무조건 이니셜라이즈 해. 뭐 이름은 정해. 이름. 그 다음에 exclaim. 뭐 이거는 이제 I'm a car. 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UV는 카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상속했어요. 자, 이럴 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카를 가지고 우리가 객체 선언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은 에러 나요. 이름 넣어야 돼. 이니셜라이즈. 아, 그래? 그러면은 차종이 소나타야. 만약에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SUV는 어떻게 해요? SUV 하고 그냥 하면 또 돼요? 안 돼요. 왜요? 카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야 되니까. 아, 얘도 이름 있어야 돼. 그럼 뭐 산타페라고 합시다. SUV니까. 맞아요? 요걸 제가 한 거예요. 요걸 지울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카 네임, SUV 네임 하면은 넣은 대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카에 대한 메서드는 뭔가 존재해요. 뭐? 점만 찍어도 친절한 콜앱이 알려줘요. 네임이랑 exclaim 너 두 개의 속성과 메서드가 있어. exclaim 한 다음에 exclaim은 인수로 아무것도 안 받아요. 셀프는 무시한댔어요. I'm a car. 오. 그러면은 SUV는 똑같이 되나? 오, 그쵸. 왜 돼요? SUV에는 아무것도 정의를 안 했지만 카에 있는 거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러면은 사실상은 얘가 복붙이 된 거예요, 일로. 눈엔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는 복붙했다. 메서드 오버라이드가 뭔지 볼게요. 오버라이드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다음에 나만의 후천적인 특성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뭘 물려받았죠? 그래서 되게 비슷한데 제가 자라면서 제 나름대로 제 나름의 정체성을 이제 만들어 갔잖아요. 여러분 컴퓨터로 치면 덮어쓰기예요. 덮어쓰기. 저장하는 거예요. 그 위에다 덮어쓰는 거. 자, exclaim이라는 함수 위에서는 I'm a car라고 외치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니야. 나는 SUV야. 나는 자동차이긴 하지만 난 나만의 특징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걸로 다시 정의해 볼게요. 네임은 뺐고요. 그래서 카는 SUV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럼 카는 exclaim 하면은 부모 노드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부모 자꾸 말 실수하는데 부모 클래스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코드는 훼손하지 않으면서 나는 가져다가만 쓰는 거예요. 상속. 어머니가 쌍꺼풀이 있어서 제가 태어나서 쌍꺼풀을 물려받아서 태어난다고 해서 어머니 쌍꺼풀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똑같습니다. 내가 쌍꺼풀이 있는데 굳이 또 거기서 뭔가 성형수술해서 더 크게 만들거나 뭐 했어요. 겹쌍꺼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칼을 댄다고 해서 엄마 또 쌍꺼풀이 또 다시 칼이 되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 익스클레임을 바꾸면 이대로 되는 거지만 부모로 훼손시키지 않는다. 또 다른 예시 볼게요. 난 person이라는 게 있어요. initialize 하고 싶어요. name을 넣어요. 사람이라면 이름을 넣으세요. 무조건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닥터만 닥터라고 호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박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이름을 불러주는데 굳이 또 박사들은 이 박사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는 a person name 하고 닥터 name 하고 우리가 같이 출력해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걸 했어요. 제가 리라는 사람인데 당신 박사면은 내가 박사님 이렇게 이 박사님 해주고요. 아니면은 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제 완벽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런 클래스들이 대표 클래스들이 많이 정의되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덮어쓰기 말고 새로 추가하는 건 안 되나요? 얼마든지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클래스는. 그럼 person, 그다음에 닥터는 person. degree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또 좀 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요거 호칭만 붙는 것보다 나 또 박사 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난 PhD가 있어. 그러면은 얘는 person에는 없는 함수예요. 왜? 모든 사람이 PhD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닥터라는 사람만, 닥터에 해당하는 사람만 PhD가 있죠. 그래서 닥터 디그리 하면은 PhD가 있어 라고 자랑을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person에는 degree라는 함수가 없어요. 메서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백 개도 만들 수 있겠죠? 메서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받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면서 잘 살아가다가 이제 가끔씩 부모님에게 도움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쵸? 뭐 이제 일종의 엄카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를 호출하고 싶어요. 중간에 갑자기. 이러한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를 호출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되게 많을 텐데 클래스 퍼슨 위에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부르고 싶어. 어떻게? 자, 우리 이메일 퍼슨은 네임하고 이메일을 넣어요. 네임하고 이메일을 넣습니다. 요 네임은 이제 위에 있는 요거에 있는 슈퍼의 init 네임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거를 또 셀프 네임 이메일 한 다음에 셀프.name은 네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이 함수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니셜라이제이션이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이 퍼슨에 막 다른 막 뭐가 있어요. 함수들이 df 메서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부 메서드만 내가 갖고 오고 싶어요. 일부 메서드만. 그러면은 그 슈퍼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서드 단위로 부모 클래스에서의 메서드 단위로 뭔가 상속하고 싶거나 그 안에서 부모의 클래스를 호출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슈퍼라는 뭐라 하죠? 명령어? 네, 메서드. 네, 메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시겠죠? 다중상속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부모 클래스가 같은 이름의 메서드 또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떤 걸 상속받을까요? 자, 엄마한테도 받고 아빠한테도 받고 그다음 할아버지한테도 받고 할머니한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애니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얘는 I speak이라고 말해요. 근데 horse는 뭐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히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동키는 또 당나귀죠. 당나귀는 히호라고 하고요. 그러면 뮬이랑 흰이라는 또 동물이 있으면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홀스는 애니멀이에요. 애니멀의 한 종류고 동키도 애니멀이에요. 근데 뮬은 뭐 동키가 좀 더 많이 섞여 있는 홀스랑의 잡종인 것 같아요. 혼종. 얘는 말이 좀 더 많이 섞여 있는 동키 혼종인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시는. 그럼 뮬의 클래스가 상속받은 메서드 또는 속성을 찾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죠. 먼저 이제 뮬이라는 애는 한번 보면요. 뮬에 있는 메서드나 속성을 내가 뭔가 호출할 때 어디서부터 찾아오냐고 하면은 뮬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겠죠. 그러니까 객체 자신. 그러니까 이걸로 만든 어떤 객체. 그걸 먼저 보고요. 이 통으로 만들어진 객체. 그 다음에 그 객체에 따로 저장한 게 없다면 그거를 정의한 클래스인 이 뮬을 클래스 정의할 때 뭐가 있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없으면은 동키로 가고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홀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요 동키나 홀스의 부모인 조부모 클래스. 우리말로 하면 굳이 애니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주는 게 MRO예요. MRO는 Method Resolution Order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메서드 해석 순서. 되게 어려워 보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뮬, 동키, 홀스, 애니멀 순서로 올라가면서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있으면은 앞에 있는 거 먼저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버라이드 된 게 있으면. 각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이제 뮬, 히니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클래스 뮬과 히니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뮬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예상해보세요. says라는 함수는 다 있어요. 애니멀, 홀스, 동키. 자, 뮬이라는 만든 객체.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서 1번이라는 건 뭐냐면은 객체 자신은 뭐냐면 제가 이거 한 다음에 이러한 일을 했냐는 거예요. 이러한 선언을 또 해요. 그러면은 이거 객체 밖에서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 밖에서 그쵸? 클래스 정의 밖에서 했냐
이걸 했으면은 네가 1번이다. 객체 자신. 이거 안 했으면 뮬이라고 정했으니까 뮬부터 볼게. 그럼 뮬로 가봐. 아무것도 없네? 뭐야? 세즈가 없어. 그 다음 뭐야? 첫 번째 부모 클래스. 그쵸? 맨 앞에 있는 동키로 가봐. 세즈 있어? 있네요. 세즈 있으면 뭐예요? 히호 하면 돼요. 그러면은 홀수로 안 가도 돼요. 있으면은 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히호라고 울고, 히니는 어떻게 돼요? 히니 순서는 반대죠. 히니 자체를 봐요. 히니 자체에다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러면은 대문자 히니 가봐. 히니에도 패스니까 세즈가 없어.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 그 위에 뭐예요? 홀스부터 해. 동키부터가 아니라 홀스는 네이라고 우네요. 그러면 얘도 그렇게 울겠죠? 그래서 너 누구 더 닮았어? 뭐 엄마 아빠 중에 누구 더 닮았어? 뭐 이런 거라고 굳이 비유하자면 그렇게 되고, 엄마 아빠 다 안 가지고 있으면은 할아버지한테서 온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다 탈모가 아닌데 제 머리가 빠져요. 그러면 이제 한 대 걸러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할아버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상속되는 순서를 우리가 MRO를 통해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 이제 셀프라는 거 나왔는데 좀 헷갈릴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파이썬은 적절한 개체 속성과 메서드를 찾기 위해 셀프라는 인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exclaim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카를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exclaim 안에다 굳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데 셀프를 넣는 거예요. 이 셀프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는 얘예요. 이 객체를 이 변수에 담은 겁니다. 이 객체랑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이 객체가 얘예요. 근데 얘는 또 얘예요. 포스트잇. 이 포스트잇을 보고 아까 생성된 객체에 있는 상자에 가서 그 상자랑 이 셀프를 연결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im 어카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카가 이 카 자체예요. 객체. 헷갈립니다. 그쵸? 그러니까 카 클래스를 찾아서 a 카 객체를 카 클래스의 exclaim 메서드의 셀프 매개변수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안에 어카라는 걸 안 넣어도 자동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카에 대해서 initialize name 해주면 아까처럼 이제 산타페라고 넣어야 되고요. 이 exclaim에서 셀프라는 게 있죠. 셀프. 그러니까 왜 연결이 되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얘는 지금 어카라는 거를 점 찍었어요. 어카라는 객체, 지금 뭐 변수지만 객체라고 할게요. 편의상 이제 동기화되어 있는 거니까. 이 객체의 이름은 산타페인 걸 알아요. 어떻게 해요? initialize 할 때 넣었으니까. 어떻게 넣었어요? self.name이잖아요. self의 name. 그러니까 얘는 어카의 name인 거예요. 어카의 name이 산타페다. 그런 다음에 제가 exclaim이라는 메서드에서 self, 어카 데리고 와 다시. 그 다음에 얘 기억나시죠? 포매팅, F 포매팅. I'm a car. My name is self.name은 또 누구야? self 누구였어? 어카. 어카의 name 뭐였어? 아까 산타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elf라는 애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줄줄줄 들고 다니면서 이런 메서드들이 막 몇십 개가 돼도 self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객체하고 매칭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사실 이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파이썬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파이썬을 통해서 많은 걸 개발할 때는 이 클래스를 굉장히 폭넓게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깊게 지금 배우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제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는 이 클래스를 아주 뭐 여러 층으로 구현하거나 복잡하게 만들 일은 사실 많이 없는데요. 조금 더 깊은 분석으로 이제 가가지고 좀 더 멋지고 큰 걸 해보려고 하면은 이 객체를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제 그 안에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뒤에는 많은 기술들이 나오지만 사실 그 기술들이 공유하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객체를 객체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 이해하고, 그 클래스에서 객체를 선언하고, 정의할 때의 메소드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그
그 다음에 클래스 간의 상속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그렇게 이해를 딱 개념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클래스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배우시면 이제 여러분이 수월하게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련 학습 자료를 많이 찾아서 좀 더 학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위에도 꼭 복습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